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교과,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단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는 두 차시에 걸쳐서 진행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금이 뭐고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금을 구체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교환과 그 다음에 교과서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은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영상 더보기에서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고 강의 영상 자료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운영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세금의 개념은 자기가 한 만큼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어르신들이나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기요금, 전기세.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도세 냈니? 아니면 뭐 전기세 냈니? 라고 하는데 전기는 세일까요? 요금일까요? 사실은 요금이 맞아요. 그죠? 요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쓴 만큼 사용료를 내는 걸 요금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쓴 거에 상관없이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걸 세금이라고 하는데, 전기세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전기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 내는 거니까 전기요금 냈니? 수도요금 냈니? 이게 사실은 올바른 표현인 거고요. 그 전기요금 내에서도 세금이 포함돼서 같이 나가는 거다라고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생각 열기는 이제 그 내용이 주제로 돼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전기세 구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세는 전기요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누진세라는 걸 적용합니다. 누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간당 매기는 기본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뭐 100원씩 받다가 조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200원씩 받는 거, 그런 걸 누진세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누진세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진세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은 요건 거죠. 그죠? 전기를 많이 이용한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전기요금 적게 요금을 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 열기는 이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이라고 하는 건 또는 이제 조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로 텍스라고 하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한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조성하는 국가의 생활비, 국가가 운영하기 위한 돈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걷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걷은 돈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뭐 우리는 뭐 충분히 세금을 내야겠죠. 그죠? 네.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접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뒷부분에 간접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세는 우리가 직접 내는 거예요. 뭐냐,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벌었으면 그 돈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 거, 그걸 직접세라고 해요. 내가 직접 납부하는 거라서. 대표적인 예가 근로소득세.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산출을 했을 때 내는 돈,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때, 또는 배당,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런 걸 이제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는 다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바로 납부하는 거니까. 또는 상속이나 유산, 증여소득세도 직접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세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간접세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물건값 자체에 매겨져 있어서 물건을 살 때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세금은 우리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판 상인들이 지급하는 게 간접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물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뭐를 샀어요. 10,000원짜리 뭐를 샀으면
그 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사는 순간 이미 지불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세금은 누가 지불하는 거냐면 10,000원에 판 상인들이 따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고 세금을 내거든요. 거기에 내는 거라서 간접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을 높이는 걸 누진세라고 합니다. 또는 고정세율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사용했냐가 아니라 그냥 산 가격 자체, 가격에 매기기 때문에 뭐 부자가 쓰든 가난한 사람이 쓰든 그냥 물건값에 부과한 건 이건 고정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사는데 부자가 사는 거랑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랑 요 물건값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고정세율이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라고 하는 건 비싼 거, 사치품 이런 거 살 때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소득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매기는 걸 누진세라고 한다. 그래서 세율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간접세의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었을 때 내는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77년에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중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뭐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 중에는 물품 가액이랑 부가가치세가 따로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영수증을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영수증을 보고요.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에 몇 %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주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영수증을 갖고 왔습니다. 영수증을 봤더니요. 얘는 이제 이 친구는 후레쉬 우유를 3개 샀고 바나나 우유를 샀고 고당도 오렌지를 샀고 밀폐 용기랑 그 다음에 쇼핑백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250원, 1,500원, 4,520원 이렇게 가서 총 금액은 얼마냐면 12,070원어치를 샀어요. 12,070원어치를 샀는데 이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물건이 있고요.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 표시 상품은 부가세 면세 품목입니다 라고 해서 후레쉬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전 국민이 먹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매기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흰우유. 노란 우유는 사실은 사치인 거죠. 이게 내가 사 먹고 싶어서 사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매겨지는 거고요. 후레쉬 우유랑 이제 미국에서 온 고당도 오렌지는 요 두 개는 부가세가 면세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영수증에. 실제로 여러분 영수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세 물품은 쇼핑백 100원은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요거는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포장재 값은 따로 받는 겁니다. 여기 계산을 할 때는 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 그리고 그 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 물품. 이 면세 물품은 지금 뭐인 거냐면 우유, 후레쉬 우유랑요. 그 다음에 오렌지. 요 두 품목에 관해서는 과세를 이제 안 매긴 거예요. 그래서 1,500원과 그 다음에 아니죠. 요 2,250원과 4,520원 요 더한 6,770원은 세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물품이다 라고 하는 이 과세 물품은 지금 뭐냐면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밀폐 용기.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겼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수증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나나 우유가 1,500원이잖아요. 이 1,500원이 여기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물품가랑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서 있는 금액 1,500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밀폐 용기에 나와 있는 요 3,700원 있죠. 요 3,700원도 당연히 물품가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원이니까 5,200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5,200원은 지금 뭐하고 뭐가 포함된 거냐면 원래 물품가에다가 그거에 대한 부가세 10% 472원이 붙여져서 요 두 개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합이 계산하시면 5,200원 나오죠. 그죠? 요렇게 계산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건 사 먹잖아요. 편의점 가갖고 우유 1,500원 샀으면 물품가가 1,500원이 아니에요. 물품가는 그거보다 작은 금액이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합쳐져서 1,5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지불하는 금액만 생각을 하는 거죠. 묻는 거는 이제 봤더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의 몇 %냐라고 하니까 물품 가격은 지금 얼마인 거냐면 4,728원이에요. 4,728원이니까 요것분의 얼마인 거냐면 부가세 472원이에요.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비율, 퍼센트를 물어보면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비율을 물으면 이 친구의 몇 분의 몇이니 묻는 거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건 비율 0. 몇으로 나와. 그런데 퍼센트로 나타낼 거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올까요? 약 10%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물품 가격에 몇 %가 부과됐냐면 10% 부과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요 영수증을 잘 읽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산하는 거에 이 금액에다가 부가세 붙이는 거 아니다. 이 금액에다 부가세 붙이는 게 아니라 요 금액은 요 부가세랑 물품 가격이랑 합쳐져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수증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는 몇 프로라고? 10%. 10%니까 실제로는 이제 공급 가액을 아는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하는 게 쉬워. 뭐냐면 공급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가세가 포함하기 전의 금액.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서 난 이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지라고 하는 그 금액. 거기가 공급 가액인데 실제로 소비자한테 팔 때는 그 금액에다가 내가 나라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는 금액은 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공급 가액을 알면 쉬워. 내가 책을요 10,000원의 공급 가액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가세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부가세는 이 금액이 몇 프로가 되는 거냐면 10%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1,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000원에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금액. 이 금액에는 공급가액은 그 가게에서 파는 최종 나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나라에서 1,000원을 따로 떼가는 거고요. 그러면 11,000원이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을 아는 경우에는 부가세 10% 붙이는 건 쉬워요. 그죠? 그 금액에 0.1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만약에 A1이면 그 금액에 0.1원. 공급가액이 10,000원이면 부가세는 그거에 0.1배 하니까 1,000원. 이건 쉬운 거죠.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 그런데 이제 거꾸로 판매가가 11,000원이야. 판매가가 11,000원이면 여기에 부가세가 몇 프로 붙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판매가가 판매가가 11,000원이면 부가세는 10%가 붙은 거니까 부가세가 10%가 붙은 거니까 이거에 0.1배 곱해서 1,100원이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지? 만약에 판매가 11,000원은 공급가액과 그 공급가액에 10%가 붙어서 11,000원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 금액의 10%를 계산을 하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죠? 요 계산은 따로 해야겠다. 그지? 그 금액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합계 금액,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을 아는 경우에 부가세가 얼마가 부과됐니? 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계산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건 10,000원을 토대로 했지만 이제 임의의 제가 A1이라고 할게요. 공급가액이
몰라. A1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죠?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가 얼마가 붙죠? 10%. A1의 10%는 얼마죠? 0.1 곱하기라고 할까요?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10,000원이었으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합계 금액은 A1에다가 0.1배 A1. 보통 곱하기는 생략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A에다가 0.1A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1.1A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판매 가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한다고? 이걸 알아.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부가세가 궁금하다고. 부가세는 얼마야? 요게 나와야 돼. 내가 지금 주어진 게 이거거든? 판매 금액 얼마예요? 이 금액이 주어졌어. 그럼 원래는 부가세는 얼마였던 거야? 0.1A1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시기 가기 위해서는 몇을 나눠줬을까? 나누기 11인데 혹시 이해되시나요? 나누기 10이라면 요 금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금액에서 나 공급가액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A1에다가 얼마 이 금액이 돼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을 알았으면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이 가기 위해서는 몇으로 나눠야 될까? 나누기 1.1을 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결론은 이거야. 판매 최종 금액이 얼마인 걸 알았어. 최종 금액이 알았으면 이 중에 이 A1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종 금액에다가 11을 나누면 그냥 그게 부가세인 거야. 그리고 1.1을 나누면 그게 공급가액인 거야. 자, 아까 이거 했었지? 판매 가격. 아까 판매 가격 책이 얼마였지? 11,000원. 최종 금액이. 근데 이거 나누기 한번 해볼까? 나누기 11을 나눈 거야. 나누기 10이라면 얼마가 되죠? 11,000원 나누기 10이라면 1,000원 나와요. 이게 뭐였다고? 부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이거 나누기 1.1 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게? 10,000원 나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공급가액. 실제로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오죠. 그죠?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10,000원짜리를 팔 거야. 부가세 10% 붙으면 11,000원이야.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맞게 나오지.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공급가액을 알면 편해. 공급가액을 알면 그 금액에다가 10% 붙여갖고 파는 거. 반대로 최종 금액을 알면 그 금액 나누기 10이 아니야. 10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기 10이라면 부가세가 되는 거고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세금 계산하는 방법 부가세 조금 알 것 같아 였으면 좋겠어요. 자, 부가세라고 하는 건 물건값에 10%를 붙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줄이면 개소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특별 소비세라 그래서요. 나라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 이거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생필품은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필품에다가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만 붙거나 아까 우유처럼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치성 상품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여유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 돈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야, 나는 이걸 문화로 좀 즐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건 좀 독특한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 보석, 그 다음에 모피, 고급 가구, 뭐 명품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승용차, 화물차 이런 거 말고요. 승용차, 그 다음에 담배에다가도 세금 굉장히 많이 매깁니다. 인삼, 이런 것들에다가는 뭐냐면 개소세를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치성 상품,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고 하고, 이거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직접세는 내가 은행에 납부하는 걸 직접세라고 해요. 간접세는 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럼 얘는 간접세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뭐
모피를 사면 모피 사고 세금 따로 안 내잖아요. 모피 가격 자체에 이 세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의 의도는 뭐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의도가 될 수 있겠지만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도하려는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담배세가 아마 뭐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몇 년 전인가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세금을 갑자기 확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 건강증진 부담금이라고 해서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렸대요. 금액을요. 그러면서 2015년 한 해에만 원래 걷어들였던 세금보다 8,473억 원의 부담금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를 인상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쓴 예산은 잘 읽어야 돼. 항상 주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부담금 증가분해인 거야. 전체 금액 아니고 부담금 증가분이 얼마냐면 8,473억. 전체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읽어보면 뭐냐면 원래 세금 거치던 거에서 이만큼 더 걷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걷어지는 세금인 거예요. 그 증가분의 1,400 이거에 1,475억이 어디에 쓴 거예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여기에 썼다라고 합니다. 자, 부담금 전체 증가분을 기준으로인 거예요. 전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증가분 8,473억에 순수하게 금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몇 %니 비율 묻는 거네. 그지? 비율은 전체분에 해당. 근데 그 전체가 여기선 뭐야? 증가분만 얘기하는 거야. 증가분이니까 얼마예요? 8,473억이요. 이것분에 이 중에 지금 얼마를 쓴 거죠? 1,475억을 금연 지원 서비스에 쓴 거예요. 이렇게만 나타내면 뭐야? 비율 0. 몇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난 퍼센트 단위로 쓰고 싶어. 뭐 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계산이 복잡해서 해왔어요. 억 나누면 되고요. 1,475 나누기 8,473 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7.408 땅땅땅 무리수로 끝이 안 나게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어요.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 여기서 올릴 거예요. 0이니까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17.4%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담배 부담금 전체의입니다. 그죠? 아까랑 문제가 달랐어요. 주체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 아까는 증가분의였지만 지금은 전체의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전체를 알아야겠죠. 그죠? 전체가 표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전체표가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2012년, 13년, 14년, 15년인데요. 요 15년이 이제 2015년인데 이게 전체예요.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24757억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4757억을 썼어요. 이게 전체. 아까 8천 얼마는 증가분. 그러면 묻는 건 자, 아이고 옆에다 써드려야겠다. 24757억.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입니다. 그러면 담배 부담금 전체의 몇 %인가 라고 하면 요때 식은 얼마로 새겨야 돼? 24757억 분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썼다 그랬죠? 1475억 요거 썼습니다.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고? 100을 해야 %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억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약분 샥샥 사라지죠. 그죠? 요것도 제가 계산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9579 땅땅땅 가거든요. 근데 난 이 답지가 참 교과서가 좀 그래. 뭐냐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둘째 자리요.
여기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반올림은 5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5.95% 이렇게 써 있거든. 아니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5.9%.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5.9%로.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올리면 어떻게 돼야 돼? 6.0% 나와야 되죠. 그죠? 아마 교과서에서 답을 잘못 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은 요건 맞아요. 요건 맞아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요 금액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는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세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세. 관세는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상품을 들여올 때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상품을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싶은 걸 목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쪽에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싼 가격에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거 자체로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커요. 가격 차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관세는 여기 표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써놓으면 이제 보통은 관세랑 부가세랑 두 개가 붙어요. 뭐냐면 외국에서요. 나한테까지 올 때 국내에 들어올 때 두 가지가 붙어요. 일단 첫 번째 과세 가격은 이게 이제 해외에서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가에다가 뭐까지 포함된 거냐면 배송료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과세 가격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원래는 이 돈만 주고 사는 게 맞는 거야. 왜 이 돈만 주고 사는 게 맞는데 요 금액에다가 뭐를 붙냐면 관세가 8%가 붙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세금을 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딱 이 금액만 받는 거예요. 이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 알아서 다 세금 붙이고 이게 판매가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사기 위해서는 관세가 8%가 붙어요. 관세가 8%가 붙고 그리고 또 뭐가 붙냐면 부가세가 또 붙어요. 부가세가 10%가 붙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부가세는 뭐냐면 과세 가격, 그러니까 판매가 대신 물론 여기에는 배송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뭐 인터넷으로 뭐 사면 배송료까지 다 내잖아요. 그죠? 그 금액에 뭐가 붙냐면 관세 8%가 붙거든요. 붙는데 이 관세까지 붙인 다음에 이거의 10%를 부가세로 매겨요. 이해되시나요? 10% 부가세가 나 이 금액에 10% 붙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관세 우리나라에 통과하면서 관세가 붙어갖고 요거랑 금액이 합쳐져요. 저 금액을 크게 써드리면 요게 요거고 관세는 이 금액에 얼마이냐면 0.08이에요. 이거에 0.08곱해서 11683 이게 구해져서 이게 더해집니다. 더해지면 얼마 나오냐면 2, 1, 1 맞죠? 7, 7, 5, 1, 1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 뭐랑 포함된 거니? 과세 가격이랑 관세랑 포함된 거야. 근데 이거에 10%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10%니까 얼마 나오냐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15만 7,722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금액이 되는 거죠. 15만 7,722원이 부가세의 10%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래서 관세가 매겨지고 부가세가 따로 매겨진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관부가세 계산기에 의한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몇 %에 해당되는지 계산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좀 크게 바꿨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물품 가격이 여기서의 과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물품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야죠. 네. 부가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몇 퍼센트니? 10%요 라고 하면 틀려요. 아니 선생님 부가세 10%라면서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세 가격에 10%를 붙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과세에다가 관세까지 붙인 거에 10%라 그랬어요. 그 부가세가 얘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10%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묻는 건 과세 가격의니까 1460381 분의 얼마인 거냐면 부가세 1577221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 100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만약에 이 10%는 어떤 10%예요? 요거랑 요거 더해진 거 1460381에다가 관세 8% 붙인 거분에 1577221 곱하기 100 하면 이건 10%가 맞아요. 이게 20%는 그렇게 매긴 거야. 하지만 실제 물품 가격에는 몇 퍼센트니? 라고 하면 총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 원래 사실은 요 계산기로 해도 된다. 이거 나누기 이거 곱하기 100 해도 답이 되는데 제가 그냥 일반화해서 할게. 나 이 금액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다른 풀이 아예 그냥 이 금액이 일반화됐다라고 하자. 나 이 숫자가 너무 싫은 거야. 숫자가 싫어서 나 이 과세 가격을 A1이라고 하자. A1이라고 하자. 그러면 관세는 얼마가 붙은 거야? 관세는 8%. 8%면 뭐지? 0.08 A1이 되겠지. 그지? 되셨어요? 그리고 나면 부가세 10%는 뭐에 대한 10%인 거냐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을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8 A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부가세는 1.08 A1의 몇 퍼센트인 거야? 10%인 거야. 10%니까 요 곱하기 0.1 하는 거야. 10%의 개념은 0.1이니까. 그러면 1.08A의 0.1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0.108A.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부가세가 되는 거야. 얘가 부가세. 원래 금액 A1.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을 A1이라고 하면 관세는 0.08A1이고 두 개를 더해서 10%를 매긴 이 값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건 뭐라 그랬죠? 묻는 건 물품 가격 얼마였어요? A1이었죠. 그죠? A1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분의 부가세 얼마였어요? 0.108 A1 이렇게 되는 이게 비율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아까 써드리긴 했어요. 원래는 이 금액이죠. 1460381 분의 1577222 곱하기 100을 이걸 묻는 건데 제가 이 금액 자체가 숫자가 지저분해서 A라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하면 A 약분되니까 0.108 곱하기 100이 나오니까 10.8%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은 부가세는 과세 가격의 몇 프로가 매겨진 거냐면 10.8%가 매겨진 거예요. 그 이유는 관세를 붙여서 부가세를 매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율은 통상 과세 물품가액의 10%다. 부가세 10%라고 했죠. 그죠? 부가세가 포함돼 65,000원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돼 65,000원이면 물품가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구하여라. 이거 기억나시니? 제가 아까 다 구해드렸죠. 어디였냐면 다시 뽑아올 걸 그랬다. 그죠? 부가세는 총 금액을 아는 경우 부가세는 몇으로 나눠라?
그 금액에 11로 나누면 부가세다. 그 금액에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다 이건 거야. 되시죠? 11, 1.1 그걸로 나눠줘라 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뭐 끝났죠 뭐. 자, 기름값이 내가 얼마나치 넣었어요? 65,000원어치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수증 보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과세 물품 과액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6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니? 이게 얼마니?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65,000원 곱하기 몇으로 나누라고? 11. 아이고, 나누기죠. 나누기 10이라면 저희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값이 좀 지저분하니까. 65,000 나누기 10이라면 얼마 나오냐면 5,909원 이렇게 만들어져요. 5,909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다? 부가세다. 자, 65,000원에 몇으로 나눠야 된다고? 1.1. 그리고 사실은 이거의 몇 배게? 10배일 거야. 10배일 거야. 왜냐면 이게 10%니까. 59,090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얘가 물품 가액.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더해지면 얼마게? 이게 사실은 65,000원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보통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랑 이런 값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11로 나누면 요거의 10배지만 여기 뭐가 붙냐면 1원이 붙어요. 요거 나누기 1.1하면 59091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거의 10%가 얘인데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거야. 0.1.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합쳐져서 65,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세금의 종류가 뭐뭐 있었다? 직접세,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의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거? 그 다음에 뭐 사치세, 개소세라고 하죠. 그건 뭐였죠? 그 다음에 관세 어떻게 붙인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 요거 계산을 알아놓으면 편한 거. 물론 핸드폰이나 어플에 검색하면 다 나와. 뭐냐면 부가세 계산기 하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총 금액에 나누기 10이라면 부가세고 총 금액에 나누기 1.1하면 원래 금액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두 강의로 이제 그 세금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